이게 대체. 정숙은 사위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두툼한 갈색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과 함께 건설 비자금 관리라고 적힌 메모, 그리고 민호 개인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매달 수백만 원씩 현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민호가 가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민호야, 이 통장 이게 뭐냐? 장모님, 그걸 왜 보세요? 제 사생활이에요. 민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싸늘함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 집 팔면 나도 명품백 하나만 사면 안 돼. 그날 밤 은영의 대화를 들으며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68세의 이정숙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20줄은 싸야겠구나.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김을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분식집에 납품하는 김밥이 정숙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정숙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5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손은 김밥을 만드는데 완벽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딸 은영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40세의 은영은 피곤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래, 너는 좀 더 자지 그랬니? 괜찮아요. 저도 출근 준비해야죠. 은영은 간단히 얼굴을 씻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영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42세의 사위 민호는 아침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공무원인 민호는 출근 시간이 느긋했습니다. 장모님, 아침 준비됐어요? 응, 밥 먹어라. 정숙은 식탁에 반찬을 차렸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무심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납품일 매출이 줄었죠? 민호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세상 참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민호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김을 자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돈은 어렵지. 하지만 양심까지 팔아가며 벌 필요는 없지. 민호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은영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정숙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내 딸이 왜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정숙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은영도 나가자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요. 민호는 한마디 했지만 감사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괜찮아. 정숙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정숙과 은영의 몫이었습니다. 은영아, 너는 쉬어라. 내가 할게.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도 피곤할 텐데.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구나.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은영이 급히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니?
민호 오빠 양복을 세탁소에 좀 맡겨주세요. 제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알겠다. 내가 다녀올게. 은영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급히 출근했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양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을 챙기다가 주머니가 묵직한 것을 느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정숙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대체...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100만 원권 지폐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건설 비자금 관리.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통장 사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개인 통장. 통장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아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이런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달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이건 월급이 아니야.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봉투를 다시 양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세탁소에 양복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한 정숙은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와 은영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사 중에 정숙은 민호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도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민호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영이 욕실에서 나와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그 집 팔면 나도 명품백 하나만 사면 안 돼? 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민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까지 이 돈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까? 정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호와 은영이 출근한 후 정숙은 통장 사본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통장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이 계좌요? 최근 몇 달간 입금이 꾸준하던데요. 얼마나 입금됐나요? 전부 현금입니다.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입금되고 있네요. 직원의 말에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맞습니다. 정숙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 외에 수입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수백만 원씩 현금이 입금된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정숙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와 은영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민호 씨, 할 말이 있어요. 민호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 통장 이게 뭡니까? 정숙은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영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그걸 왜 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양복 세탁소에 맡기려다 발견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제 사생활이에요.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생활?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인데 그게 무슨 말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냥 제 투자 계좌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민호의 눈빛은 처음 보는 싸늘함이 있었습니다. 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호 오빠 일에 왜 이러세요? 은영아, 너도 이 돈에 대해 알고 있니? 정숙이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은영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도 뒤따라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민호는 정숙을 피했고 은영도 어머니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정숙은 혼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민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정숙은 몇 번 본 적이 있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혼자 장 보시네요. 응, 저녁 준비하려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료는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요? 요즘 그쪽 회사 난리 났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청업체 돈 빼돌렸다던데요. 감사 들어온다는 소문 있어요. 동료의 말에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요? 네, 소문이긴 한데 꽤 확실하다던데요.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정숙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 그 통장의 돈이 정숙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은영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늦는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정숙은 은영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 없이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은영아, 할 말이 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호 일 괜찮니? 또 시작이네요. 괜찮다니까요. 회사에서 문제 있다던데. 정숙의 말에 은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제발 간섭 좀 하지 마.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민호 오빠는 나한테 정말 잘해. 엄마는 왜 맨날 의심만 해요?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알았다. 미안해.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지켜본 그 사위의 눈빛 절대 깨끗하지 않아.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괜찮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전 정숙은 혼자 집에서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강한 노크였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김민호 씨 계십니까? 한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는 지금 출근했는데요. 그럼 직장으로 가야겠군요. 이 영장을 보여드립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건설 관련 횡령 사건으로 김민호 씨를 체포합니다. 영장에는 차명계좌, 뇌물수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영장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는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경찰은 떠났고 정숙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경찰이 집에 왔었어. 엄마 때문이야. 당신이 괜히 통장 뒤져서 이런 일이 된 거야. 은영의 고함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은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은영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인데.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은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영아. 정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은영은 피했습니다. 엄마 말 걸지 마세요. 은영아,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은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정숙은 자책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은영은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정숙도 김밥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보낸 편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경찰서로 가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 돈 전부 은영 치료비였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애가 예전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정숙은 기억했습니다. 5년 전 은영이 큰 수술을 받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전 그때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불법 투자를 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죄는 제 것입니다. 하지만 은영은 몰랐습니다. 제발 은영을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영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은영아, 문 좀 열어줄래?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야. 제발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뭔데요? 이거 읽어봐. 정숙은 민호의 편지를 은영에게 건넸습니다. 은영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경찰서에서 보낸 편지야. 제 치료비 때문에. 그런 일을. 은영은 편지를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은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저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어머니와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니다. 내가 힘들었을 거야.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오빠는 절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지.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은영은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됐어. 정숙은 딸을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민호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민호 씨, 왜 그렇게 했어요? 정숙의 질문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이 아팠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영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숙은 민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이는 아직도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장모님, 부탁이 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영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잘 돌봐주세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숙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호의 두 얼굴 뒤에 있던 가족을 위한 고통을 이제야 이해했어.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어땠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제가 가봐야 할까요? 그래, 가봐라. 남편한테 힘이 되죠.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민호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처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범행이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민호가 석방되는 날, 정숙은 은영과 함께 구치소 앞으로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민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훨씬 여위고 늙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정숙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요.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 씨,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내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지. 민호는 정숙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때 은영이 달려왔습니다. 당신, 은영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졌어? 미안해, 은영아. 민호도 은영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구치소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차 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은영이랑 저는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시골로? 네, 서울에선 다시 시작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호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나.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영이가 꿈꿔왔던 일이에요. 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죠? 그럼 내가 행복하면 되지.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가끔 놀러 와요. 그래야지. 집에 도착해서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숙은 웃으며 밥을 떠줬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집을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예정이에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집은 괜찮니? 네, 작지만 아늑해요. 좋구나. 정숙은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엄마도 나중에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다. 엄마는 여기서 지낼게. 왜요? 너희는 새로 시작해야지. 엄마가 있으면 불편할 거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가끔 놀러 가면 되지. 정숙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시 세워야 할 때였구나.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분식집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싸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김을 펼쳤습니다. 가게 벽에는 민호가 쓴 편지 한 구절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놀러 오세요. 그래, 좋지. 카페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숙은 주말에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기차역에는 은영과 민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은영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장모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너희 얼굴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정숙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엄마.
은영이 가리킨 곳에는 아담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동백이네 카페. 간판에 적힌 이름이 따뜻했습니다. 이름 예쁘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동백꽃으로 지었어요. 은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나무 탁자와 의자가 정겹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구나. 민호 오빠랑 같이 꾸몄어요. 잘했네. 정숙은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창가에는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꽃잎이 아름다웠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니? 네, 주말에는 꽤 북적여요. 다행이구나.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정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민호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민호 씨 요리 실력이 늘었네. 은영이한테 배웠습니다.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은영 부부가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야지. 너희도 서울 올라올 때 들러라. 네, 엄마.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손 흔드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졌던 삶 위에 다시 봄이 피었구나.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피어난 동백꽃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숙의 눈가에도 잔잔한 평화가 번졌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